작년 초까지는 60개가 좀 넘는 기업들을 관리하다가 올해부터는 회사를 옮기면서, 그러니까 작년 중순 넘겼죠. 회사를 옮기면서 2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업들을 위해서 일하고 기업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기업을 세팅하고 관리해야 잘 성장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차례대로 준비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당장 결과만 원하는 대표님들은 좋은 결과를 얻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꼭 이 세 가지 절차를 잘 밟고 가신 대표님들이 결국 더 안정과 성장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단순히 한탕 돈 버는 단순히 자금만을 원하거나 단순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잘 안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기업들과는 제가 배울 바가 너무 적고, 저도 그냥 한탕 돈 벌려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기업에는 성장을 위한 가치를 주고 돈도 버는 이 세 가지를 같이 하기를 원하거든요. 물론 돈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일단 기업을 잘 세팅해 놓아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외부에서 기업을 봤을 때 좋게 볼만한 요소들을 다 챙겨 놓아야 합니다. 각종 인증, 연구소, 확인서 등은 그 기업을 좋게 외부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신뢰를 갖고 정부 기관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생깁니다. 그 기업들은 한마디로 공신력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기업들은 충분히 그런 제도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아직 할 때가 안 됐다, 결국은 좀 막 귀찮다는 이유로 그 인증이나 좀 제도들을 활용해서 확인서를 따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꼭 우리가 대학교 입학할 때 수행평가 점수가 정말 중요한데 그 점수를 아예 수행평가를 하지 않고서 그 대학교 입시를 치르는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것과 더불어 근로계약서 취업 등도 제대로 손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는 되지 않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대표님들은 무척 피곤하고 크게 에너지를 뺏을 만한 일인데,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한번 문제가 터지면 너무나 크게 상처받고 피해보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사람 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은 항상 대표자가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제대로 손보지 않으면 대표님들이 크게 손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정말 우연의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쪽에 내가 크게 신경 쓰기 싫고 돈 들기 싫다고 하면 지방노동청에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저희가 요구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취업규칙 변경 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에 맞게, 그 해에 맞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그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전체 취업규칙을 제대로 수정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근로계약서 등도 만약에 원하는 폼이 있으면은 그 표준 근로계약서의 폼이 필요하시다면은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의지를 갖고 남들이 갖춰놓는 것은 갖추도록 하는 것이 또 방법입니다. 둘째로 각종 지원 사업과 자금 등을 국가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들은 다, 아까 한마디로 국가는요, 기업을 키우도록 돈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이 다 그렇게 기업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기업을 키우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운 세금을 내면서 그런 혜택을 안 받는 건 우리가 가져야 할 권리를 못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님들은 그렇게 국가의 돈을 그렇게 주긴 싫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국가 지원 사업과 자금들을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세금을 그냥 내고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금수저거나 아니면 아이템이 너무 특별해서 다른 국가 경쟁할 필요가 거의 없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대표님들이라면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하지만 안 그런 대표님들이 거의 9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꼭 국가 지원 사업을 잘 신경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그렇게 국가 지원 사업이나 각종 자금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중요했던 기업 세팅을 잘 해 놓아야 그게 확 유리합니다. 국가 지원 기관들은, 아니면 국가 금융 기관들은 단순 은행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재정 상태만 기업의 재무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미래성, 국가 기여성 등을 봅니다. 그런데 딱 들어도 국가 기여성, 미래성 같은 게 너무 추상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가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정말 외부에서 한마디로 기업을 공신력 있게 볼 수 있는 각종 세팅들을 잘 해 놓았냐를 봅니다. 그때 그런 것들이 다 가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세팅을 잘하고, 그래야 각종 국가 지원 혜택들을 잘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신다면은
우리가 뭐 기업마당이나 각종 정부 관련 사이트 등을 보면서 그런 우리 기업에 맞는 지원 혜택이 나오는지 사업이 나오는지를 잘 모니터링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셋째로 어떻게든 그 모은 자금을 자산화시켜야 합니다. 결국 사업은 등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안정적인 자산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주식이든 이건 뭐 다양히 대표님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여하튼 뭐 저는 제가 부사연에서 배웠기 때문에 부자사주연구소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부동산으로 마련하는 게 결국 산업용 부동산 마련해서 거기서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거두고 또 그렇게 마련했던 부동산이 나중에 그 자본주의는 돈은 찍어낼 수 있지만 땅은 못 찍어내니 그 땅을 통해 땅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그걸 통해서 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그거는 대표님들의 취향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게 그냥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부자들을 배출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 기업이 안 될 때를 위한 안정자산 그리고 잘 될 때를 위한 투자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산 형성을 해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저희가 뭐 기업 세팅, 두 번째는 세팅을 통한 다양하게 뭐 자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거, 세 번째가 그걸 통해서 또 자산 마련을 하는 거. 이 세 가지로 이제 순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이 세 가지 지향점을 두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도 더 공부하고 더 알아보고 그 하나의 기업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더 해결하기 노력하다 보니까 점점 더 성장을 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뭐 자금만을 했다 그러면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그 자금 하나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은 정말 기업 성장을 위한 일을 못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한 건 단순히 자금만을 위해서 너무 큰 돈을 지불하시거나 거기에만 시선이 머물고 있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저도 최근 5달 안에 정말 한 달 전에 맡은 기업만 빼고는 다 충분하게 자금을 풀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거가 저는 이제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그 자금을 통해서 더 사업이 잘 되고 더 잘된 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이쁘게 가꾸면서 자산 마련까지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잘 쓰냐는 건 쓰고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가고 성장하느냐가 문제이니까요. 한순간을 바라보는 기업들은 그 순간만을 걱정하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범답안 같은 그 길이 있으니 대표님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꼭 그 길대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용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한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즘에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이 부분만 명확히 인지하고 사업을 하셔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영상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조 팀장이었습니다.